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 다시 한번 빠르게 복습 좀 하고 가도록 하자. 자, 여기에서 등장하는 두 개의 변화율이 있었죠. 무슨 변화율과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있었습니다. 자, 평균 변화율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두 점을 기준으로 그어진 직선의 기울기라고 했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의 핵심은 사실은 순간 변화율에 있었지. 순간 변화율은 네 글자로 뭐라고 불리기도 한다? 미, 분, 개, 수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한 점에서의, 즉 접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데, 순간 변화율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다 라고 했어요. 그 극한이 분모가 어디로 가는 극한? 0으로 가는 극한. 분모 분자가 0분의 0꼴을 갖는 극한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요 다시 한번 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 변화율은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어떤 점을 가지고 있어. 하나는 a, fa 그리고 하나는 b, fb예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시작! b-a 분의 fb-fa 라고 쓸 수도 있죠. 그런데 얘를요 선생님이 어머 요만큼이 델타 x네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 이 점의 좌표가 바뀌지. 뭐라고 바뀝니까? 시작! a 플러스 델타 x f의 a 플러스 델타 x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나는 얘를 델타 x분의 뭐라고 쓸 수도 있다? 델타 x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의 델타 x 죄송해요. fa다. 네. fa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게 평균 변화율이었죠? 자, 이제요 우리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정리해 보도록 하자. 자,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뭐야? 시작! x-a분의 식 줄줄 나와야지. fx-fa. 와, 얘는요 분모가 0으로 가는 역할만 해주고 분모랑 분자랑 ff 지워버리면 똑같아요. 요 상태입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다? f-a로 쓸 수 있다. 어떻게? x자리에 a를 넣어요. 그럼 분자의 식이 fa 빼기 fa 이렇게 바뀌지? 그러면 요 상태가 f-a가 되는 경우예요.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리미트 델타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불러보자. 시작! 델타 x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의 a.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분모 분자 이식도 같은 식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분모 0으로 가는 역할 잘 해주고 있네. 분모 분자 같네. 예쁘게. 그러므로 얘는 뭐다? f-a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정리했었어요. 그래서 이 식들은 줄줄줄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우셔야 돼요. 왜? 이 식에 변형된 유형들로 문제가 만들어져. 그럼 우린 변형 유형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작업을 해야지 답을 낼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기본꼴을 잘 알아야지. 자, 우리 몇 번까지 했어요? 4페이지. 사실 번호가 적힌 게 많아가지고 3번이나 오른쪽 2번까지. 오른쪽 3번. 왼쪽이 3번과 오른쪽 2번까지 했으니까 3번까지 했으니까 2번까지 또 지가 풀어놓고 지가 풀어놓네요. 원사같이 했겠지. 야, 구박하지 마. 그럴 수 있지. 쓰겠잖아. 자, 우리 그러면 여기 할 차례 맞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배우는 과정에서 리미트 뒤에 0분의 0꼴의 분수가 있으면 전부 얘는 순간 변화율하고 관련이 있어.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해. 오, 리미트 뒤에 무슨 꼴? 분수. 되겠습니까? 다시 리미트 뒤에 뭐? 분수. 근데 무슨 꼴의 분수? 0분의 0꼴의 분수가 나오면 순간 변화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 녀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뒤에 분수 나왔지? 얘는 순간 변화율, 즉 미분계수일 거야. 그러면 얘의 역할은 뭐다? 분모가 0으로 가게 하는 역할. 0으로 가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굳이 x의 제곱이 4로 갈 때 이런 표현 없어도 돼요. 그냥 0으로만 보내버리면 돼. 그럼 이제 예쁘게 잘 닮았는지 분모와 분자가 똑같은지 확인만 하면 되네. 똑같습니까? 네. 그럼 얘는 답이 뭐가 될까? f 다시 4. 왜? f4 빼기 f4니까.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요 녀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선생님이 두 가지 솔루션으로 풀어드릴 거예요. 선생님 스타일로 하나 풀어드릴 거고요. 예, 답지에 나와 있는 수학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풀이로 풀어드릴 겁니다. 자, 요 녀석 우선 보자. 리미트 뒤에 분수꼴 나왔네요. 미분 개수일 거예요. 분모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예, 그러면 분모 분자꼴 같으면 되지. 근데 아씨 분자 좀 더럽게 생겼다. 분자 좀 정리하고 갈게요. F를 제외한 분자의 식을 선생님이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NH라고 되네요. 결국 이 식은 M 플러스 NH만 남겠지. 분자에. 그럼 나는 분모에 뭐가 필요한데 이 H 앞에 M 플러스 N만 있어주면 되겠지. 와, 내가 분모에 뜬금없이 M 플러스 N을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M 플러스 N을 이렇게 곱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0으로 잘 가고 얘는 내가 이미 확인해서 맞췄죠? 분모 분자 똑같아요. 그러므로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H를 0으로 보내면 예, F 다시 2가 될 거야. 아, 근데 여기에 H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애가 있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그냥 써주는 거예요. H 영향 안 받으니까. 얘가 H는 0으로 가라, 0으로 가라 이래도 얘는 신경도 안 쓰고 꿋꿋하게 남아있으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쉽죠? 네. 그냥 분모 분자만 맞춰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서술형에 풀면 선생님이 점수를 주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주 착하신 분은 주시겠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점수를 안 주실 거예요. 어떤 선생님들은 심한 경우에 너 뭐 했니? 이렇게 질문을 할까. 그래서 우리는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요거는 솔루션 2 되겠습니다. 즉 얘는요 단답형이나 객관식 같은 문제 빠르게 풀 때 쓰는 거고 서술형에선 이렇게 푸는 거예요. H가 0으로 갔어요. 자, 여기 보니까 F에 2 플러스 MH 이런 거 보이지?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리미트 H가 0일 때 H분의 F에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선생님이 요식 기억하라고 했는데 저 앞에 보이는 2 플러스 MH가 요 구조처럼 생겼네? 그럼 나는 뭐가 필요하겠다? 마이너스 F 2가 필요하겠다 라는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조의 닮음을 보고.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이제 H분의 F에 2 플러스 MH 빼기 F에 2를 써줍니다.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붙이고 뒤에도 똑같은 작업 할 거예요. F에 2 마이너스 NH야. 그럼 여기에서도 빼기 F2가 필요한데 다행히도 여기선 빼기 F2, 여기선 플러스 F2 서로 상쇄돼서 사라져버리지? 그러므로 윗식과 아래식은 같다 다르다? 같다예요. 자,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푼다? 요렇게 리미트를 적용해서 한번 풀어볼 거야. 그랬는데 지금 얘는 리미트를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좀 꼴이 다르게 생겨서 뭐가 필요해? M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M 곱해주면서 여기에도 M 곱해줍니다. 자, 이제요 여기에 있는 이 식을 풀어볼 거야. 이 식 풀어볼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2 마이너스 NH 마이너스 F2라고 이렇게 식 쓸 수 있겠지. 질문 나갑니다. 여기에는 뭐가 필요할까? 마이너스 N이 필요해요.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N 이러면 곤란해. 그래서 이 마이너스 앞에 있는 마이너스 이렇게 밑으로 내려도 되지. 그래서 얘를 플러스로 바꾸면서 N 마이너스 NH라고 쓸 거야. 마이너스를 빼서 안으로 밀어 넣어줬어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당연히
마이너스는 여기에서 온 거고 여기에 뭐만 이제 곱해주면 돼? n만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답 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요, 얘는 이제 예쁘게 잘 맞춰진 상태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f-2. 근데 m이 곱해져 있네요. 앞에 m 붙여줬어요. 얘도 예쁘게 잘 맞춰진 상태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f-2. 근데 n이 곱해져 있는 상태니까 n이라고 써줬어요. 결국 m 플러스 n f-2라는 이 녀석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게 밑에 됩니다. n 없어져야 되죠. 네? 분모에 마이너스 n이잖아요. 마이너스 없어져야 되죠. 아니에요. 여기 봐. 여기 마이너스가 있었지? 네.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n이 필요하지?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여기서 빼오고 n만 곱해준 상태, 분자 n 곱해준 상태,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완벽하게 위아래가 똑같이 생기니까 그냥 h자리에 0 넣어서 f 빼기 f이니까 f-2가 된 거고 n이 곱해져 있었던 거고.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역종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필기됐나? 네, 지워도 되죠? 자, 그래서 두 개 다 알아두십시오.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요 4번과 5번 보도록 하겠다. 자, 4번과 5번은요 똑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위에 하나만 풀어드릴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와 같은 식이 나와 있는데요. 빠진 거 있네? 분모의 뭐가 여기 리미트 밑에 뭐 올 것 같아? x는 어디로 향한다? 1로 향한다. 예, x가 1로 향할 때예요. 자, 그래서 딱 봤더니까 리미트 뒤에 분수꼴 왔네. 미분계수 분모 0 되고 있네. 완벽해. 그죠? 그런데 우리 분모에 x-1이 오면 원래 분자에 뭐가 필요해? fx 마이너스 f1이 필요했던 거야. 그런데 딱 봤더니 뭐가 보이냐면요. 이렇게 막 복잡하고 더러운 식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복잡하고 더러운 식들이 있는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초점은 딱 하나. fx예요. 왜? x가 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fx가 필요한 상태거든. 자, 이 아래식에서도 우리는 뭐에만 집중해야 된다? fx에 집중을 해서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돼요. 요런 애들은 지저분해도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알겠나? 자, 그러면 이제 식을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1로 향할 때 x-1분의 나는 fx-f1이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이렇게 빼고 fx 마이너스 f1 이렇게 식 써주면 되겠다. 됐나요? 얘가 필요해서 붙인 거야. 그러면 이제 찌끄레기식 씁니다. 그런데 뒤에 x제곱 f1도 있고 와 생판 없던 플러스 f1을 더해줬으니까 빼기 f1 해줘야겠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정리했더니 리미트 x가 1로 향할 때 x-1분의 마이너스 fx-f1 이라는 애도 있고 뒤에 있는 식은요 f1로 묶었더니 x-1 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풉니다. 요거 요렇게 풀 거야. 뭐가 나오겠어요? f 요렇게 풀 거야. 뭐가 나오겠어요? 이렇게 풀어버릴 거라고요. 시작. f-1인데 앞에 부가 뭐야? 마이너스. 됐죠? 자, 이제 요 녀석 이렇게 풀어볼 거다. 0분의 0꼴이네요. 근데 0분의 0으로 만드는 요소 이렇게 지워버리시면 되겠죠? 그 상태에서 x를 1로 보내면 뭐만 남습니까? 2f1만 남아요. 이 식은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자, 이런 패턴으로 똑같이 5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세요. 5번 풀어보세요.
오른쪽 거는 다시 보고. 고진이야, 혹시 수업 듣는지 안 듣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얘기를 해주세요. 세종이 가까워요? 몇 분 거리죠? 30분? 한 3, 40분 정도? 세종에서 온 학생이 한 명 있긴 있다. 일반 고등학교의 기숙사예요. 아, 일반일 거예요. 일반이요? 좋은 도시가네. 다 푸셨어요. 답은 예, 정답입니다. 못 풀었어 오준? 이거 이해하고 야, 그렇게 아프게 말하지 마. 못 풀었어, 우준이? 이거 좀 뼈 있다? 너가 우준이에게 너무 구박을 받더니. 네. 물 주고 있어. 자, 요거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봐도 되죠? 이제 답이 슬슬 나왔으니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리미트 뒤에 분수 있으면 이거 선생님이 미분기 S라고 했는데 그래, 좋았어. 요게 보니까 x-2가 나왔으니까 나에게 필요한 식은 fx-fe. 나는 여기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 거야. 자, 그래서 풉니다.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2 앞으로 빼버리고 fx-fe 썼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내가 마이너스 2fe 했으니까 플러스 2fe 하나 더 붙여주시고 원래 있는 식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식을요 정리를 예쁘게 해봤더니 자, 뒤에 있는 식이 잘 정리가 돼야 되는 상태지? 뭐로 묶으면 좋겠어? 마이너스 f2로 묶어버렸더니 x-2가 되더라요. 자, 요만큼을 해석해 줍니다. 뭐라고 답 낼 거예요? 2f-2. 자, 요만큼을 해석해 줄 겁니다. 0분의 0꼴로 만드는 요소 약분해버렸더니 마이너스 f2.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네. 네? 그래. 맘대로 써. 자, 갈았어. 맘대로 써도 돼요. 먼저요? 선생님이 최근에 없어서 좀 고생하다 새로 갈았어요. 네. 자, 이 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공고 떠들지 말자. 자, 선생님이랑 얘기해. 너희들이 친구한테 하고 싶은 얘기 선생님한테 전부 다 해. 준이 못생긴 것 같아요. 아이, 귀엽게 생겼어. 자, 그러면요, 우리요 지금부터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적 해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 내용은 여러분이 이미 다 배웠어요. 그죠? 안 배운 사람들 있구나. 예, 수학 하에서 우리 배웠습니다. 자, 역함수를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역함수 땡땡 화살표 방향만 바꾼 함수라고 가르쳤습니다. 화살표 방향만 바꾼 함수예요. 그래서요, 자, 보통 일반적인 함수라는 건 뭐냐면요,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정의역에서 이렇게 뭔가 숫자를 출발시켜서 이렇게 도착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방향이에요. 우리는 이때 요 값을 뭐라고 부릅니까? FA라고 부르게 돼요. A가 출발해서 함수 fxa에서 도착한 값 FA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래프가 있어도 화살표 방향을 반대로 바꿔서 여기에서 A를 출발시켜서 이렇게 도착할 수도 있지? 그러면 이때 이 도착된 값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F의 역함수 A라고 부르게 돼요. 왜? 화살표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역함수를 붙여주셔야 된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A를 출발시키려고 합니다. 여기 도착된 값은 뭐가 될까요? F의 역함수 A가 될 거예요. 왜? 이 함수 자체가 원래 이렇게 생긴 애였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A를 출발시켰어요. 얘는 뭐가 될까? F, A가 될 거야. 왜? 역함수에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아래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은 30초 드리겠습니다. 푸세요. 이번 땡. 같이 풀어볼까요? 예. 어째 진척이 없다. 그림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식을 하나 못 쓰고 있는. 예, 몇 번? 4번이요? 정답. 예. 네. 근데 예, 우리 그림만 너무 보고 있는 것 같아. 수식으로 다 보는 법 선생님이 좀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딱 보면은 뭐가 나와 있어요? y는 x 이런 식이 나와 있지. 얘는 한전소. 예, 주요식이 아닌데 주요 함수의 그래프 옆에 y는 x가 나와 있으면 선생님이 얘는요 환전소 같은 애야 라고 불렀어요. 자, 환전소의 역할은 문제풀이 전에 미리 적용시켜 놓고 푼다지. 그럼 환전소의 역할은 뭐예요? 환전소가 등장하는 문제의 특징은 X축이든 Y축이든 한 축에만 값이 주어져 있고 한 축은 텅 비어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환전소를 이용해서 이쪽에도 값을 다 채워 넣은 후에 문제풀이 시작하셔야 돼요. 여기가 A였으니까 요만큼이 A, 여기가 B였으니까 요만큼이 B, 요만큼이 C였으니까 여기가 C, 요만큼이 D였으니까 여기가 D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맞습니까? 이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고 뭘 구하래요? 자, x의 값이 c에서 d까지 변할 때 함수 gx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평균 변화율은 뭡니까? 두 점 사이의 직선의 기울기죠. 그런데 보자. C에서 D까지 변할 때 GX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으므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요. D-C분의 G의 D-G의 C를 구하고 싶다. 요거 아닌가? 이게 평균 변화율이었잖아. 맞습니까? 예. 그래서 얘를 구해볼 겁니다. 자, 그런데 G라는 그래프가 뭔가 봤더니 fx의 역함수를 G라고 한대. 그럼 우리는 이 식을 다시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제 뭐 구해보면 되는 거지. 우리 이거 못 구하나? 얘는 뭐예요? D가 역함수에 의해서 도착된 값이지. 그럼 얘는 역함수는 화살표 방향만 반대로 바꿨는데 D를 출발시켰대. D 출발시켜 봐야지. D 가서 떨어졌어요. 뭡니까? C예요. 너는 C야. 빼기. 그쵸? 자, 이제 역함수에 의해서 C가 출발해 도착된 값. 역함수는 화살표 방향을 반대로 바꾸니까 C를 출발시켜서 어디에 도착하나 봤더니 B에 도착하네요. B.
끝. 답은 몇 번? 4번.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너희들이 아직 평균 변화율 했을 때 식이 안 나오고 있는 거야, 연필로. 나와야 돼.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식이 척척척 떨어질 때까지 좀 익숙하게 봐두십시오. 어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지? 그냥 말 그대로 개념 그대로 쭉 풀기만 하면 되는데 너희들의 분위기는 하염없이 그래프만 보고 있더라.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다음 페이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 선생님이 풀어줄까? 풀어봐요. 예, 풀어봐요. 헷갈렸어. 풀어보세요. 진짜 시간은 40초 드리겠습니다. 다 풀었어요, 준이? 네. 쌤. 준이야, 어, 미분법 공식 써서 풀면 안 돼? 아직까지 그거 안 배웠기 때문에. 나도 그거 써서 풀고 싶어. 근데 아직 안 배웠잖아. 아니 안 배우고. 쌤. 죄송한데요. 아까 평균 변화율이랑 미분계수랑 같은 거라고 하셨죠? 아니요, 순간 변화율이 미분계수고요. 평균 변화율은 두 점 사이의 직선의 기울기고, 순간 변화율은 접점의 기울기고. 어머니 사람 되게 뭐냐? 안 돼. 네. 선생님 다 가르쳤어, 얘들아. 여기 봐. 미지수 하나지. 어머, 식 하나만 있으면 되겠네? 같을 때 등식이 하나 있대요. 뭐랑 같대?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는 같다라고 놓고 푸시면 돼요. 미분계수를 미분계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입니다. 그리고 미분계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이용해도 다 답은 나옵니다. 자, 지금 너희들의 문제점은 이거다. 미분계수식을 아직 정확하게 연필이 딱딱딱 나가지 않는 거야. 제대로 안 외워서 외우셔야 해요. 자, 같이 하자, 준이야. 예, 미분법 공식으로 엄청 빨리 풀었는데 이거 막 이제 나오니까 또 복잡해져서 시간 걸리죠. 자, 우리가 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수C의 값을 구하래요. 와, 미지수 하나를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식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런데 그 식이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같을 때 등식이 하나 숨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등식을 세워서 나는 미지수 하나를 해결할 거야. 자, 수학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봤더니 자, x의 값이 1에서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우선 식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3-1분의 f의 3-f1 이게 평균 변화율이었어. 그런데 얘가 뭐래요? x는 C에서의 미분계수와 같다라고 했어요. 미분계수는 극한입니다 라고 했지. 그래서 리미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델타 x를 0으로 보내거나 x를 c로 보내거나 뭐 할래? x c로 보낼래? x를 c로 보냈습니다. 그럼 분모에 뭐라고 쓸 건데? x-c 분자에는 fx-fc 끝난 거야. 엄청 쉽지 않아? 썼는데 왜
노골적인 평균 변화율, 노골적인 미분계수 식만 내시면 돼요. 자, 그런데 fx라는 식이 여기 이렇게 주어졌죠? 근데 둘 다 분자가 조금 복잡해 보여. 분자 좀 따로 정리해놓고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선생님이 f3-f2를 좀 정리하고 갈 거예요.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얘를 계산하랍니다. 그래서 계산하니까 이 녀석은 3 나오고요. 얘는 마이너스 1 나오는데 플러스 1 되네요. 얘는